결국에는 늘 반복돼 왔던 일이고 늘 반복돼 왔던 일이 좀 다시 반복됐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또 걱정되는 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00년이나 아니면 08년 같은 그런 버블들이 반복될 때마다 시장을 영원히 떠나시거든요. 뭐 물론 현금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제 떠날 때는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00년이나 08년 이후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가지수는 결국 전고점 뚫을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너무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주가지수는 결국 전고점을 뚫을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면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건 더 매력적인 물건인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현재 이런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사는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당근에서 거래할 때 아이패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하는 거랑 똑같이 그 회사의 본질이 만약에 물론 매크로로 바뀔 수 있는 회사들도 많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원래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사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조화를 부를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 공포망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패닉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와 이 리워드의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보통 제 주변에서 투자 잘 안 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몰빵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또 몰빵을 하더라고요. 물론 몰빵해서 수익이 나면 이제 더 많이 벌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몰빵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한 번 몰빵을 해서 수익을 좀 내면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음번에도 몰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몰빵들을 하게 되고, 선물이나 옵션 투자로 유명한 뭐 A라는 분도 있고 B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돈 많이 번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일단 거의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켄 피셔 아닌가. 지금 사실 이제 켄 피셔의 긍정론의 어떻게 보면 핵심에 좀 있는 게 뭐냐면 그 주가 흐름의 움직임이에요. 전체 시장 지수가 조정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락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일종의 패턴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켄 피셔의 이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데, 이 켄 피셔는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번 확 빠지면 요거를 그렇게 길고 긴 하락장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걱정하지 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아주 많이 납득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켄 피셔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위주로 말씀을 하는데, 켄 피셔가 얘기하는 샘플 하락장의 수가, 샘플 조정장, 샘플 하락장의 수가 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50번의 어떤 그런 그 가격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을 때 이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판단하는 거는 너무 적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시범 경기 성적을 보고 그 시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시범 경기를 보고 전체 시즌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그냥 그 샘플의 개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켄 피셔의 논리에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레미 그랜썸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 달리오 이런 분들이 있고, 폴 티더 존스가 또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 폴 티더 존스라고 또 되게 유명한 블랙 먼데이 때 돈 엄청 많이 벌었던 트레이더 있는데 그 사람도 엄청 부정적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하락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미친 광기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예를 들면 뭐 리비안을 비롯한 이것도 조심히 말해야 되는데, 테슬라 이외라고 해야 되나? 테슬라 이외의 전기차들이 상당히 주가가 정말 많이 또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급락, 어떻게 보면 레이 달리오는 돌려 이머징 테크 스탁이라고 레이 달리오가 표현을 했는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슈퍼 버블리한 주식들이 일부 아주 급등 중인 그 테크 주식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제 생각에 그냥 ARK
아크 인베스트를 말한 게 아니었을까. 레이 달리오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했었고, 좀 광기의 모습들이나 레버리지를 땡겨서 투자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21년 사실 뭐 조금 일찍 경고한 그랜섬 같은 경우는 21년 초부터 얘기했고 달리오는 한 중순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맞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때 욕 엄청 먹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마이클 버리도 그랬죠. 마이클 버리는 레이 달리오랑 마이클 버리는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되게 많이 했고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 너무 단순한데 그러니까 제로 금리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는 결국에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 찍는 것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돈 찍고 정부가 직접 집행하면 그 효과가 그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전의 양적완화 시대와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면 정말 실물 경제에 돈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인플레이션들 때문에 또 이제 미국 주식이 더 이상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지배적인 지위를 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시장이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그들이 잘할 거라고 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왔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맞아 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이 올웨더 스타일의 자산 배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주식, 채권, 원자재 이 세 가지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 주식은 제가 굳이 설명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채권 같은 경우는 결국 경기 침체나 힘든 상황이 오면 정부는 돈 찍어서 해결할 거다. 정부가 돈 찍어서 해결하면 채권도 어느 정도 그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보통은 주식이 박살나니까 주식과 채권이 일반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요럴 때 올해 같은 장에서 피를 볼 수가 있죠. 주식 채권을 동시에 투자하다 보면 이제 페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나 이제 금리 같은 걸 올리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면 그럴 때는 주식과 채권이 다 박살이 나고 주식과 채권이 다 박살을 났을 때 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원자재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원자재류의 자산을 들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 투자 방법의 자산 배분의 컨셉은 뭐냐면 약간 우주 방어를 하겠다. 약간 이런 컨셉의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성과를 요약을 했는데 이 크게 세 가지 자산이 있는데 두 개가 털리고 하나가 선방해서 결국에는 올해는 좀 털리고 있다. 왜냐하면 세 개 중에 두 개가 털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저도 좀 많이 박살이 나서 이번에 체크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 뭐 박살 10% 뭐 좀 넘었나? 어쨌든 뭐 그 정도 박살이 났는데 근데 이거 어쨌든 자산 배분이니까 원래 벌 때 남들보다 원래 까먹을 때 덜 까먹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코로나 때는 훨씬 덜 잃었어요. 월 단위로는 코로나 때 2월인가 3월 때 5% 잃은 게 제일 크게 잃은 건데 이번에 그걸 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이제 잃었고 가장 많이 잃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채권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10년물 금리를 비롯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제 좀 많이 손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당장 뭘 할 것 같냐면 개발자로서 원래 전직이 개발자였고 다양한 개발을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하면서 개발자를 구하는 스타트업을 찾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자를 구하는 스타트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고 그러다가 아마 또 저만의 회사를 창업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개발자가 된다 다시 개발자로 돌아간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이 질문의 대답은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비교 우위는 너무 당연하게도 제가 전공을 했었고 개발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부분에 올인을 하겠죠. 저는 종잣돈이 모이지 않고서는 투자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셀퍼 개미 분들처럼 압도적인 성과를 낼 자신이 없다면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해서 돈을 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금융에 대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그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창업하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창업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저도 개발자였고 뭐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적었던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사업이나 창업으로도 당연히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들을 이제 국가에서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되게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금융교육을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 금융회사나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세상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는 정말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식회사야. 세상 모든 게 다 주식회사야.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는 뭐 애플도 보이는 거고, 예를 들면 명품을 보면 뭐 파페치 같은 그런 명품을 주로 파는 회사죠. 뭐 그런 회사도 보이고, 뭐 모자를 보면은 뭐 MLB.com 이런 거 외주에서 OEM으로 하는 뭐 FND, 갑자기 나 FNF인가? FNF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다 볼 때마다 다 그 주식회사들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비즈니스로 보이고, 이거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고, 이 회사는 왜 경쟁에서 승리했을까? 뭐가 남들과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되면은 동네 치킨집을 가도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수많은 치킨집이 있는데 왜 이 치킨집은 몇 년 동안 살아남았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치킨집을 볼 때.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사실.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정적으로 보이지 않아. 세상이 늘 어떻게 보면 이제 치열한 경쟁일 수도 있는데,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어떤 뭐 마케팅, 어그로, 유튜브도 멀쩡하게 보이지 않죠. 유튜브도 정말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투자로 연결이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킨집을 그냥 차리진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치킨집을 차리면은.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킨집을 오랫동안 생존한 치킨집을 볼 때 이 치킨집이 뭐가 다른지를 계속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오랫동안 그 생존한 치킨집 뭐가 다른지를 체크하게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건, 제가 어떤 회사를 가건, 제가 어떤 주식을 사건, 그 행동들이 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 온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회사 들어갈 때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냥 이 회사가 날 받아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될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를 들어갈 때. 그래서 이 회사는 도대체 무슨 경쟁력이 있나? 오히려 물론 이제 취직이 쉽지 않은 시대인 건 저도 공감은 하지만, 혹시나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면, 아니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입사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회사는 도대체 남들과 뭐가 다른지를 보고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내가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고민했던 게, 내가 하루하루 고민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